자, 행복하고 예쁘게 살고 싶다면 딱 저랑 반대로 살면 됩니다. 결혼도 하고 멋진 집도 살면서 말이죠. 하지만 요즘 결혼 참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잖아요. 결국 이런 대책까지 나왔어요. 요약하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무조건 청약에서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소득 기준을 확 높여버렸습니다. 한 집당 월 한 량을 버는 게 평균이라면 지금까지는 한 량을 기준으로 청약을 제한했어요. 다만 맞벌이 가구는 조금 더 벌 테니까 1.2량까지 인정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역차별이다, 결혼한 게 오히려 불리하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시원하게 200%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자, 외벌이를 하는 흥부는 여전히 한 량이 기준이지만 맞벌이를 하는 흥부에는 두 량까지 벌어도 된다는 거예요. 공공분양의 생애 최초 신혼특공에만 해당되고요. 여기 추첨제를 신설한다는 말은 우선 공급, 자녀 공급을 다 털고 나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소득 기준을 폭넓게 적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내 소득 계산하는 방법은 얼마 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보세요.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분양의 신생아 특공을 만듭니다. 굳이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도 아이만 있으면 된다고 써있죠. 제가 눈여겨보는 건 또 소득 기준인데요. 150%에 설정돼 있잖아요. 기존에는 신혼특공에서 140%가 맥시멈이었어요. 물론 이번에 200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거기 맞춰서 신생아 특공도 기존의 공공분양 소득 기준을 뛰어넘는 150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혹시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픈가요? 근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청년특공을 신설했는데 이 유형은 나눔형과 선택형에만 들어갔단 말이죠. 전통적인 공공분양, 그러니까 일반형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번 신생아 특공도 나눔형과 선택형에만 추가될 가능성이 있겠죠. 참고로 나눔형은 내가 공공의 지원을 많이 받는 대신 나중에 그 집을 매각할 때 수익을 공공과 쉐어하는 형태, 선택형은 일단 6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을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자, 공공분양은 그렇고 이제 민간분양입니다. 민간에는 신생아 특공이 아니라 우선 공급을 만듭니다. 기존의 생애 최초나 신혼특공 유형 안에서 이 조건 갖춘 사람들을 먼저 당첨시키겠다는 의미예요. 신혼특공 우선 공급 기준은 이런 식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봐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혼은 물량 절반을 따로 빼뒀다가 지원자들 중에서 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한테 최우선으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갓난 아기가 있는 집도 똑같이 우선 공급 대상이 되고 이때는 소득 100이 아니라 160까지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금융지원도 해주는데 아이만 낳아줘, 집 살 돈은 빌려줄게,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쉽게 더 많이 빌려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표가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디딤돌 대출을 한 3강쯤 해서 적용해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자, A, B 아파트가 있는데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고 해보죠. 내가 두 곳에 다 청약하는 거 되나요? 중복 청약해서 안 됩니다. 당첨돼도 자동 탈락이에요. 그럼 나는 A, 아내는 B 이렇게 청약하는 거 되나요? 청약에서는 부부를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된다는 게 이번 발표입니다. 자, 응용해보죠. 우리 부부가 A, B 아파트 합쳐서 몇 번 청약할 수 있나요? 일단 특공은 세대당 한 건만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넣어야 돼요. A 특공은 내가 넣고 B는 아내가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공급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세대 원도 청약 가능합니다. A에도 둘 다 넣고 B에도 둘 다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부부는 한 단지에 특공 한 번, 일반 두 번씩 두 개 단지니까 총 6번의 청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원래는 최대 4번이던 게 곱절로 늘어난 거예요. 청약의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라고는 하는데 앞으로 경쟁률이 엄청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겠죠. 저 진짜 이 게임 졌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기준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뀝니다. 공공 먼저 이렇게 바꾸기로 했는데 아마 민간도 똑같이 갈 거라고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죠. 다자녀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런 배점표를 써요. 당첨자 선정 방식에 공공, 민간 차이가 없는 유형은 다자녀가 유일합니다. 근데 다자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내려갔으니까 배점표도 이렇게 바뀝니다. 자녀 수에 대한 점수랑 구간이 달라졌죠.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배우자 이력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결혼해서 신혼특공 넣으려고 봤더니 우리 아내가 예전에 신혼특공 당첨됐던 적이 있어. 응? 혹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되는 생애 최초에 넣으려고 봤더니 아내가 소시적에 집을 사서 좀 굴려본 경험이 있어. 특공은 평생 한 번만 가능한데 청약에서 부부는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나한테는 당첨이나 소유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한테는 이력이 남았으니까 나 또한 청약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앞으로 연자제를 풀겠다, 배우자 부분은 따지지 않겠다, 제발 결혼 좀 해다오, 아이 좀 낳아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세요 여러분. 2번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청약 가점도 가져올 수 있어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을 최대 3점까지 내가 청약할 때 배우자의 점수를 그냥 가산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10분인데 얼마 전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새로 결혼하는 분들은 3점이 아니라 8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어떤가요? 이제 청약은 결혼을 해야 조건이 좋아지고 안 한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페널티가 주어지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어요. 결혼, 출산과 함께 내 집 마련이란 행복한 소식도 들려오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그렇지만 너희는 살아라.